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바로 전날 일어난 어처구니 없는 일 때문에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내게 되었어요. 퇴근하면 허리 아프고 손 아프다며 컴퓨터 앞에는 앉지도 않는 저인데 하루 종일 벌어졌던 일들의 후유증을 얼른 털어버리고자 이렇게 노트북을 켰습니다. 다소 두서가 없더라도 양해 부탁드리며 바로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후회를 참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그리 잘한 결혼이라고는 못하겠고 여전히 힘든 게 많은지라 시간만 되돌릴 수 있다면 결혼하기 직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산답니다. 그때로 돌아가게 된다면 결혼을 접고 혼자 도망치겠다는 결심도 수두룩하게 해봤고요. 남편이랑은 소개팅을 해서 결혼까지 가게 되었지만 형식적인 만남으로 성사된 인연이라 그런지 그리 뜨거운 사랑도 못 해봤습니다. 각자 홍기가 찼다고 생각할 때쯤 만나 결혼도 조금 서두른 감이 없잖아 있었고요. 결혼해서 살다 보니 욱하는 성격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고 그래서 자기 성질을 못 이겨 화를 잘 내다가 뒤돌아서며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개 같은 성격이라는 것도 뒤늦게 알았답니다. 이런 성격인 줄 알았더라면 결혼을 분명 하지 않았을 텐데 연애하던 그 짧은 시절에는 사람이 상대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 하잖아요. 저희 남편도 그랬더라고요. 작정하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 하는 사람한테 제가 미리 알아챌 수 있는 건 없었답니다. 그렇게 마음고생을 참 여러 번 했고 그로 인해 결혼 생활이 이제 막 3년차를 넘어섰는데 벌써 수십 년을 산 기분이에요. 그런데 저에게는 이런 남편보다도 미워 죽겠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상대는 바로 제 시어머니시죠. 저는 지금도 제 친구들이나 친정 부모님 앞에 서면 제 시어머니가 싫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이라도 해야 제 속에 쌓인 울분이 조금은 풀리거든요. 어머님하고 일하는 정말 많아서 뭐부터 적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같이 산 건 분명 남편인데 정작 제가 옆에 끼고 모시고 산 사람은 시어머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거든요. 저희 어머님은 저랑은 다르게 사는 분이셨습니다. 시아버지랑 사이도 굉장히 좋으셨고 평상시에 며느리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애정 표현도 자주자주 하시는 분이셨죠. 제 눈에는 그냥 나랑은 다른 결혼 생활을 하는 부러운 사람이었달까요? 부러우니까 자꾸 시선도 가고 뭔가 배울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가가고 싶어지게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닌 시어머니셨기 때문에 이런 감정은 더욱 쉽게 들었던 듯 합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입장은 저와 좀 반대되는 입장이었어요. 다가오는 저를 마냥 부담스러워 하셨달까요? 그냥 부담스러워만 하셨더라면 제가 알아서 선을 긋고 행동을 조심했을 텐데 어머님은 부담스러운 걸 넘어서서 싫어하는 티까지 아주 팍팍 내셨습니다. 시아버지랑 남편 앞에서는 참 사랑받는 아내이자 어머니인 것 같더니만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 앞에서는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안하무인한 분이셨죠. 그 덕에 저는 차가운 어머님의 모습만 배워왔고요. 며느리의 뭐가 그리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어머님은 늘 뾰루통하다 못해 심술 맞기도 하셨습니다. 다 같이 거실에 앉아 오순도순 얘기를 나누려다 싶다가도 그게 마음에 안 드셨는지 저를 콕 집어서는 물을 가져다 달라고 하거나 과일을 깎아달라고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그러면 저는 자연스럽게 거실에서 나와 혼자 부엌으로 들어가 있곤 했고요. 남편한테 여동생이 있고 아가씨하고는 제가 사이가 좋아서 아가씨까지 집에 있으면 어찌저찌 다 같이 대화할 자리가 만들어지곤 했는데요. 아가씨도 결혼한 사람이다 보니 자기 시댁을 챙기느라 친정에 자주 모이지 못하셨어요. 그러니 저는 절 챙겨주는 사람이 따로 없어서 겉돌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리 큰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저도 똑같이 저희 친정에 가면 남편을 나몰라라 했거든요. 저한테 신경 안 써주고 뻘쭘히 혼자 있게 했던 것처럼 저도 그냥 남편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제게 미안한 게 있긴 했는지 저한테 따로 신경질을 부리기보다는 한편에서 조용히 가만히 있곤 했죠. 한마디로 부부가 아니라 이미 원수가 된 사이나 다름이 없었답니다. 한 번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 저희 사이를 시어머니가 눈치챈 게 아닌가 하고 말이죠. 아들이 사랑하지 않는 여자니까 잘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제게 쌀쌀맞게 구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어머님이 참 지나칠 정도로 저랑 선을 긋고 사셨어요. 자기 기분 안 좋을 때 신경질도 대놓고 부리시고 얼굴 표정이 구겨진 순간부터는
어머니 눈치를 살피느라고 마음이 내내 불편했답니다. 그뿐이게요. 시댁에 갈 때 제가 입고 가는 옷을 확인도 하더라고요. 저도 직장을 다니고 노후 준비 잘 되어 있는 친정 부모님 덕분에 어디다가 돈 빠져나갈 걱정은 안 하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제 능력껏 명품백도 몇 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어머님이 그렇게나 싫어하더라고요. 남편이 이 가방들을 사주면서 보태준 돈은 1원도 없는데 제가 마치 남편의 돈을 뜯어내서 명품 가방을 산 것 마냥 눈치를 주셨답니다. 남편 등골 빼서 샀냐는 말까지 들었다니까요. 예뻐 보이고 싶고 단정해 보이고 싶어서 출근하는 길 그대로 복장을 갖춰 입고 간 것뿐이었는데 남편 등골 빼먹을 여자 소리까지 듣고 저 진짜 그 순간 법원으로 뛰쳐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이혼에 합의를 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하기 위해 말입니다. 말 한마디를 하셔도 꼭 저한테 당장이라도 말싸움을 하고 싶다는 사람 마냥 시비를 걸곤 하셨죠. 그러니 싸움을 하기 싫은 저희더라도 빈정이 상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 바람에 집에 가서는 꼭 한 번씩 입을 발차기를 하기도 했죠. 왜 시어머니께 말대답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나 하는 후회 때문에 말입니다. 이미 결혼 전부터 기가 눌려서는 이런 찬밥 대접을 받는 것이 못내 아쉽고 후회가 되어 늘 속이 상했네요. 그러다 바로 어제 사건이 터졌습니다. 정확한 시작은 어제가 아니라 그제였죠. 제가 평상시 핸드폰을 막 달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업무 말고는 깨떡 어플을 따로 확인하는 편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친정 엄마랑 잠깐 연락을 주고받는 도중 이게 갑자기 먹통이더라고요. 어플이 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접속이 되긴 되었는데 문자가 보내지질 않는다거나 어느 순간부터는 갑자기 접속 자체도 먹통이 되더라고요. 잠깐 불편했고 이게 뭔 일인가 싶었어요. 처음에는 깨똑 어플이 아니라 제 핸드폰이 잘못된 줄 알고 핸드폰 전원을 껐다가 켜보기도 하고 어플 업데이트를 해야 되나 싶어서 검색도 하고 별별 짓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 깨똑 자체가 먹통이란 걸 알게 되었고 그 순간부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굳이 내 핸드폰의 먹통 때문이 아니라면 걱정할 일도 아니었고 깨똑이 당장 필요한 게 아니었으니 신경을 안 쓴 거죠. 그러고는 내내 멀쩡히 일상을 보냈습니다. 제 일을 하고도 필요한 건 직접 전화나 핸드폰 내에 문자를 보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 불편한 건 정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보니 남편이 전화를 붙들고는 끊질 않더라고요. 시어머니하고의 연락을 하는 중이었던 겁니다. 뭔 얘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하는 중인 건지 남편은 시어머니의 대화를 듣고 달래주기만 바빴어요. 시어머니는 뭐라 짜증 반, 목소리 반을 키운 채로 끊임없이 말을 꺼내는 중이셨고요. 너무 궁금해서 저도 모르게 집에 들어오자마자 귀를 쫑긋거리다가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남편도 시어머니한테 슬슬 짜증이 난 건지 너도 들어보라는 속삭임과 함께 스피커폰을 켜더라고요. 그 덕에 저는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모두 들었고요. 어머님은 나이 10대도 아니고 20대도 아닌 60대의 어머님은 깨똑이 먹통이라는 사실이 너무 속이 상하고 불편해 죽겠다면서 그에 대한 짜증과 불평을 남편에게 털어놓고 계셨답니다. 깨똑 먹통으로 인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 바람에 연락을 해야 하는 친구들과도 연락을 못하고 있다면서 심심히 죽겠다고 하소연을 하셨네요. 전 솔직히 새삼 놀랐어요. 젊은 저도 그리 큰 불편함은 못 겪었는데 60대인 어머님이 난리를 피우니까요. 그게 속이 상하고 불편하다며 아들한테까지 연락을 해서 화를 낼 일인가 싶었습니다. 평상시 남편 앞에서만큼은 화를 덜 내는 어머님이셨기 때문에 제 눈에는 이 상황이 보다 우습고 놀랄 수밖에 없어 보였답니다. 그렇게 어머님은 한참이나 더 지나서야 전화를 끊으셨고 남편은 전화를 끊자마자 제 앞에서 혼잣말 비슷하게 말하더라고요. 도대체 깨똑이 뭐라고 나도 안 불편한데 라고 말이죠. 저도 그 말에 수긍을 하면서 괜시리 깨똑을 한 번 더 열어봤고 여전히 먹통인 걸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죠. 여전히 먹통이구나 라고 말이죠. 불편해서 못 참겠다거나 어디다가 불평을 해야겠다고 감히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통이니 먹통인 줄 알았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해결이 되겠거니 싶어서 내버려뒀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난 후 저는 주말을 맞아 늦잠도 자고 제 나름의 게으름을 피우면서 시간을 즐겼습니다. 주말은 평안했고 깨똑을 켰다가 또 반응이 없길래
여전히 먹통인가 보다 싶어서 핸드폰을 아예 쳐다도 안 봤어요. 그 사이 남편은 시어머니한테서 깨똑이 여전히 안 돼요 불편하다 불평을 전해들은 건지 우리 엄마가 또 라면서 혼잣말로 신경질적인 말도 내뱉었죠. 그러다 월요일이 되니 깨똑이 되더라고요. 그냥 접속이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아무 생각 없이 프로필 사진을 바꿨어요. 보아하니 친구들 프로필명에 깨똑이 안 돼요 불편했다는 말도 적혀있고 또 깨똑이 이제서야 된다는 기쁨의 말도 적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라도 사진을 바꿔서 재밌는 이 상황에 웃음을 줘보려고 가지고 있던 귀여운 애니메이션 사진을 프로필로 등록했습니다. 사진은 기쁨의 눈을 글썽거리는 애니메이션 속 고양이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깨똑 명에다가도 그렇게 적었죠. 나 그리웠지? 라고 말입니다. 정말 여기까지 적는데 아무런 의도도 없었습니다. 그냥 깨똑 먹통에서 얻은 아이디어와 느낀 점을 바탕으로 사진을 변경하고 프로필명을 고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갑자기 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오겠다고 전화 한 통을 남기셨어요. 그러더니만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어머님이 도착을 하셨습니다. 전화를 한 순간 이미 저희 집으로 출발을 한 후였던 거였죠. 뭐가 그리 급해서 집으로 뛰어오셨나 싶어서 영문도 모른 채 어머님을 맞이했는데요. 어머님은 들어오자마자 저에게 쌍욕을 퍼부으셨어요. 그리고는 이런 말을 함께 소리쳐가며 제게 던져대셨죠. 너 누가 계정을 2개나 가지고 있어? 네가 바람을 피우지 않은 이상 멀쩡히 결혼해서 직장 다니는 얘가 깨똑 아이디 2개를 가지고 있는 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잖아. 라고 말입니다. 듣자마자 당황해서 이해도 못하고 있는 제게 시어머니는 당장이라도 머리채를 잡을 것처럼 들이미셨고 하도 소리를 지른 바람에 남편까지 말리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웃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깨똑 아이디 2개라는 소리도 이해가 안 가는데 저를 쥐 잡아먹을 듯 덤비시는 것도 이해가 안 갔죠. 그리고 무엇보다 바람이라니요? 출퇴근했다 집에서 남편 옆에만 있는 지루하디 따분한 삶을 사는 저인데 바람이라니요. 그래서 저도 욱한 나머지 시어머니께 소리를 냈다 질렀죠. 바람이라니요? 어머님 정신 나가셨어요? 제가 뭘 했다고 갑자기 집으로 쳐들어와서 바람이래요? 제가 뭘 했길래 엄한 사람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라고요. 솔직한 말로 씩씩대며 욕도 쏟아져 나올 뻔했고 눈깔은 이미 뒤집혀 있었습니다. 억울한데 화도 나서 감정 주체가 잘 안 되었고 그래서 시어머니한테는 멀쩡한 눈빛으로 바라볼 수도 없었어요. 계속해서 째려보며 저도 씩씩댄 거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의 태도가 불순하다고 여기신 건지 더욱 큰 소리로 떠들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막말을 너무나 당당하게 내뱉기 시작하신 거예요. 네가 바람을 피운 거잖아. 그러니까 깨똑 프로필 2개가 있는 거지. 그게 아니면 갑자기 깨똑 프로필 사진이 왜 바뀌어? 나 그리웠냐는 깨똑명이 뭐야. 순 바람 피우는 것들이나 그런 짓을 한다고 내가 모를 줄 알아? 라고요. 와, 시어머니 말씀은 그거였습니다. 깨똑이 먹통이 되어서 은연중에 멀티 프로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프로필 이전 사진들이 강제 공개가 되었다더군요. 전 어머님이 말씀을 해주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그 사실을 바탕으로 갑자기 깨똑 프로필 사진이 바뀐 저의 프로필도 의심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시어머니랑 가족들 몰래 가지고 있던 또 다른 프로필이 강제 공개가 된 줄 알고는 앱에 대해서 뭣도 모르는 분이 무조건적으로 저의 멀티 프로필을 의심한 거예요. 기존의 프로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못 보던 사진이 프로필에 올려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숨겨놓은 비밀의 프로필이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이 안 통해 혈압이 오른다며 고래고래 혼자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남편대로 살짝 의심은 했던지 제 카톡을 자세히 살펴보다가 아니야, 여기에 이전에 올렸던 사진들 그대로 있잖아. 이거 원래 우리가 보던 그 계정이야. 라고 하면서 뒤늦게야 시어머니를 달랬어요.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쪽팔리고 체면이 안 서는 건지 그래? 아닌데? 라고 하면서 이상하단 듯 깨똑을 탓하셨고 저는 홧김에 손모가지가 올라갔다가 시어머니를 밀쳐내고 집을 나갔습니다. 밖에 나와서 혼자 길거리를 서성이며 얼마나 분하다 가슴을 쳐대는지 몰라요. 아유,
진짜 생각할수록 열불나고 짜증나는 게 수습이 안 되더라고요. 잘해준 것 하나 없는 시모가 다른 것도 아닌 불륜을 의심해서 나를 욕보였던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쏟았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복수를 할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세상에 어머님이 지발로 쥐덫에 걸리셨더라고요. 쪽팔리고 며느리 볼낯이 없었는지 어머님은 제가 집을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저희 집을 나오셨어요. 제가 길목을 서성이고 있는데 저 멀리서 어머님이 집을 나서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싸울 작정으로 아무 생각 없이 어머님 뒤를 쫓았어요. 근데 저 멀리서 시어머니를 맞이하는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을 아주 자연스럽게 부르더니 아주 당당하게 길 한복판에서 껴안으시더라고요. 너무 놀라 길 한가운데서 멈칫했고 가까이 가보니 시아버지가 아니 다른 남성이란 걸 알아차렸습니다. 시모가 호적에도 없는 남자라 길 한복판에서 껴안고 스킨십을 저지른 거예요. 그걸 제가 딱 목격한 거였고요. 방금 전에는 나보고 바람을 피운다며 엄한 오해를 하더니만 이제 보니 정작 바람 피운 거 시모였던 거예요. 먼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지가 바람을 피우고는 저한테 괜한 오해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이해가 갔죠. 왜 그렇게 시모가 깨뚝이 안 되는 것에 답답해했고 왜 멀티 프로필이란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지에 대해 말입니다. 정작 깨톡을 오래 써온 저도 멀티 프로필이란 걸 설정할 생각도 못했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멀티 프로필이라니, 숨겨둔 프로필이라니 어쩌니 하시며 화를 내더니 그게 다 어머님의 경험담이었더라고요. 어머님은 제가 자신처럼 바람이라도 피워서 남편 몰래 숨겨놓은 멀티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 줄로 오해를 하고는 집으로 뛰어오셨던 겁니다. 그리고는 엄마 며느리를 잡다가 아닌 걸 알고는 주랭랑을 내뺀 거죠. 하필 그 길에 불륜남이랑 즐기다 저한테 딱 걸려버렸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동영상이며 사진이며 있는 대로 촬영을 했고 시어머니께로 뛰쳐갔습니다. 뒤에서부터 먼 눈에 뭐만 보인다고 라면서 소리를 지르고 뛰어가니 어머님은 귀신이라도 본도 기함을 치며 니언남이랑 놀래 자빠지려 하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바로 잡고 있던 손도 떼어내기까지 하시며 말이죠. 하지만 저는 사진이며 영상이며 다 찍어놨고 이걸 당장 시아버지랑 남편한테 전송할 거라며 길 한복판에서 시어머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결혼 후 내내 결혼을 후회했는데요. 그 순간 처음으로 결혼하길 잘했다 싶었어요. 이 순간을 위해서 그간 내가 그렇게 참고 산 거였구나 싶었거든요. 그 정도로 속이 후련하고 통쾌했습니다. 그래서 더 빡빡 우겨가며 시아버지께 고자질을 하겠다 나섰고요. 시어머니는 망설이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제게 비셨어요. 자기 인생을 한 번만 구제해달라고. 이제 다 살고 나이 들어 잠깐 실수한 건데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말이죠. 지금껏 쌓아온 가정이 무너지는 걸 원치 않는다면서 길 한복판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붙잡은 채로 막 빌더라고요. 그간 그렇게 저랑 담쌓고 지내려 하고 괴롭히려 눈치를 주시던 분이 말이죠. 그리고 전 시아버지랑 남편에게 그 누구에게도 이 사실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말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이 사실을 시어머니와 단 둘이서만 간직한 채 시어머니의 약점을 이참에 제대로 잡고 살기로 했어요. 그냥 약점도 아닌 불륜을 한다는 엄청난 약점을 제가 잡고 있는 이상 시어머니는 절대로 저를 괴롭히지 못하실 거라는 걸 제가 잘 알았으니까요. 어머님도 그걸 증명하듯이 너무나 후회스럽고 쪽이 팔린다는 표정으로 비참하게 제게 매달렸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를 바래다 주면서 옆에서 애원하셨어요. 집으로 들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제게 매달리며 아무 말 하지 말아달라 비셨답니다. 아무리 부부 사이여도 비밀이 있는 거니까 아들한테도 절대적으로 비밀로 해달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용돈으로 쓰라고 돈까지 주는데 이런 시어머니의 모습이 처음인지라 저도 얼떨떨했습니다. 돈은 입 다물라는 대가로 주는 거니까 거절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받았고요. 더 달라고 하려는 걸 겨우 꾹 참았습니다. 표정 관리하면서 언제라도 입을 털 수 있으니 행동거지 조심하시라 시어머니께 경고도 날렸네요. 그리고는 집에 들어와 다짐했습니다. 이 일을 정말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해야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시어머니의 약점을 쥔 채
강자로 군림하는 삶을 말이죠. 이제 누가 뭐래도 갑은 저이니 날 함부로 대할 시어머니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불륜 사실을 고할까 벌벌 기며 살 시어머니를 눈앞에 내리깔고 두고 본 채로 저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살 거예요. 더 이상 시모 눈치를 보지 않으면서 말이죠. 깨톡 먹통으로 순식간에 갑과 을이 뒤바뀌어버린 고부관계가 되었다니 지금 당장 깨톡 본사에 감사의 기부금이라도 넣고 싶은 기분이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 환호와 승리의 비명을 한 번 더 질러봅니다. 아싸!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